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표상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표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로는 심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심볼이라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일상 속에서. 근데 이 심볼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활동? 이 심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그림이나 어떤 청각적인 신호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 상태를 표상 이다. 표상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지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표상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상화 활동은 뭔가 좀 굉장히 어린 친구들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은 아니고,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친구들이 내가 어떤 그림이나 뭐 선이나 모양을 봤을 때 또 다른 그 어떤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나 선만 보고도 또 다른 대상을 그 모양이나 선에 대입시켜서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인지적인 어떤 그런 자료가 뇌에 좀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표상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상화하다라는 이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좀 차원이 높은 어떤 학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면서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술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표상화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인상파 화가라든지 초현실주의 화가라든지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상 활동을 통해서 어떤 내면의 세계를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 활동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받아들였을 때 뇌에 그려지는 어떤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시온연구소와 함께 표상 활동의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또 그런 4가지 형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서 좀 사고력을 키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볼까요? 오늘 학습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학습은 선, 그러니까 중심이 선이에요. 키워드가 선이에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통한 표상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따라 해보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학습은 색이 기준이에요. 키워드가 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에 따른 표상화 활동을 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신호등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은 모양, 키워드가 모양인데, 이 세 번째 학습에서는 표지판을 한번 따라서 표상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학습은 좀 종합인데, 선, 색, 모양 이 세 가지가 다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종합 활동이에요. 그래서 굵기라는 것을 따라 해보는 그런 어떤 표상화 활동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이에요. 이 첫 번째 활동은 선이라는 것에 따른 어떤 표상 활동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상형 문자를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상형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상형 문자의 대표적인 어떤 언어는 바로 중국어예요.
이 상형 문자라는 것은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한자들을 보면 그 모양 중에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매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에 어떤 산등성이를 그려놓고 그 안에 뭔가 쏙 들어가게끔 글자를 만들었죠. 그래 놓고 그게 바로 산의 모양이다 라고 해서 매산자가 붙여졌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좀 상형 문자를 따라해 볼 건데, 이 상형 문자는 중국의 문자로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또 이집트 문자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집트 문자도 자세히 보면 뭐 새의 모양을 본떴다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을 본뜬 그런 어떤 상형 문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대 이제 무슨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상형 문자를 한번 좀 창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기존에 있는 상형 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 어떤 문장을 상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글자를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가 있죠. 구름이 있어서 시원하다라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름, 있다, 시원하다 이 세 개의 그 어절을 우리가 한번 상형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구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구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구름이라는 게 뭉게구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털구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구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구름을 선을 이용을 해서 그 모양을 형상화해서 상형 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있다라는 것도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이 있다라는 것도 뭔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존재한다, 거기에 있다 이런 의미를 선으로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선으로 글자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시원하다 라는 글자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시원하다라는 그런 말은 과연 어떤 글자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시원하다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뭔가 바람이 불었을 때 좀 이렇게 뭔가 몸이 좀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이 시원하다. 혹은 뭔가 먹었을 때 몸 자체가 좀 시원해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느낌을 어떻게 선을 통해서 표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 보고 상형 문자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번 떠올려서 떠올린 그대로를 한번 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 생각을 보기 전에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해보고 저와 좀 비교해 보면서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좀 다양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활동은 이제 색이라는 걸 가지고 표상화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색에 대한 어떤 표상화 활동을 하려면 방금 전에 했던 선에 대한 어떤 표상화 활동보다는 조금 더 인지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뭔가 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학습을 더 잘하고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수준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밟아가는 발달 수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에게 했을 때 좀 효과적인 그런 어떤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색에 따른 표상화 활동은 사실 살짝 그 유추 활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론이라는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추론은 한 9세에서 한 11세 사이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친구들은 사실 이 유추하고 추론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쯤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론을 해야 되는 색에 따른 어떤 추론을 해서 표상화를 떠올려야 되는 이런 학습은 그래도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 친구들이 하면 조금 더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거죠. 빨간색이면 멈춰 있고 초록색이면 가도 좋다라는 거를 이제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속의 의미를 잘 떠올려 보면 빨간색이라는 것은 약간 좀 불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막 나니까 불에 더 다가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풀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잖아요. 풀은 가도 좋잖아요. 가까이 가도 무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 어떤 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색에 따른 표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색깔을 보고 떠오르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고우 관련한 명화 수업을 설계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 고우에서 노란색이라는 거는 뭐 병아리라든지 개나리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아리라는 건 뭔가 좀 막 신선하고 막 태어난 어떤 그런 싱그러움, 그리고 약간 생명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개나리라는 건 뭔가 노란색이면 약간 좀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좀 반짝거림의 어떤 그런 느낌을 담아서 노란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색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색을 가지고 한번 표상화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흐를 좀 빌려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고흐에서 했던 것처럼 노란색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 떠오르는 걸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렇게 유추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방금 했으니까 파란색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은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보라색을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도가 있겠죠. 네, 포도가 있겠고, 또 저는 노을도 생각이 납니다. 약간 보랏빛의 어떤 그런 노을도 생각이 나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보라색? 네, 뭐 가지,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 가지, 뭐 노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보라색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뭔가 자연적이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 거예요. 자연적이고, 그리고 뭔가 맛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식욕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식욕을 자극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노을을 보면 좀 신비롭잖아요. 자연의 어떤 이치가. 그래서 신비롭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라색을 가지고 표상한다면 우리는 신비롭고, 그리고 또 자연 친화적인 이런 느낌을 담아서 보라색에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물원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식물원의 간판색을 뭐라고 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보라색 간판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연습은 이제 모양을 가지고 해보는 표상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 모양을 표상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모양을 그리지 않는다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지판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림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저거는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래 바닥이 있고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눈이 있나요? 코가 있나요? 입이 있나요? 손톱 보이나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바깥에는 노란색으로 하고 안에는 검정색으로 해서 눈에 잘 띄게끔 해서 표지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표상할 때에는 자세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본따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색깔을 보색이나 이런 것들로 확 눈에 띄게 사용을 해서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좀 조심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 표상 활동이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활동은 국기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표상 활동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색도 사용하고 선도 사용하고 모양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깃발을 저는 UN 깃발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UN 그 깃발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이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세계 지도에다가 올리브 잎가지로 둘러싼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 깃발의 의미는 뭔가 세계의 어떤 그런 평화, 우리가 이 세계의 어떤 모든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늘색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이 하늘색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게끔 우리 이 유엔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통해서 색도 사용할 수 있고 선도 사용할 수 있고 모양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연습에서는 우리가 한번 국기를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꾸려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내 방에 대한 어떤 그런 나의 공간에 대한 깃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공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걸 색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선으로도 모양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모양 자체를 넣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방의 의미, 내가 있는 이 장소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굳이 방이 아니더라도 교실, 내가 가는 학교에 대한 의미를 떠올려서 우리 교실에 대한 이미지를 깃발로 만들어 보는 그런 어떤 연습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표상화를 할 수 있는 활동의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수업 설계를 이러한 방법을 통한 표상 활동이 들어가 있는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러한 표상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보고 싶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수업 사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업 어떤 설계의 어떤 내용들을 영상으로 추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